다 지켜줄 거야, 천사가. 괜찮아, 이때까지도 지켜줬는데 앞으로 더 잘 지켜줄 거야. 너 힘으로 살아온 거 아니잖아. 현실 속의 꽃이 바깥에서 며칠이나 살 수 있었겠니? 너 힘이 아니었잖아. 너도 알고 있잖아, 너 힘이 아니었다는 거. 자,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당신은 누구신가요? 얘를 지켜주는 수호천사야. 자, 오늘 이분 사연을 공개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분도 굉장히 좋은 추천을 받았던 메시지고요. 연구소 회원분들께서 간단히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려요. 근데 도망간 이유도 몰라요. 그냥 누군가 바람이 났다고 하는데 왜 바람이 났는지 뭐가 불만인지도 몰라요. 그냥 사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애가 생긴지도 몰랐는데 어쩌다가 또 왜 애가 생겼고, 애가 생긴 상태에서 애를 한 거의 몇 년 기르지도 않았대요. 근데 이 남자가 무슨 이유도 없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평생 안 돌아옵니다. 평생 안 돌아와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에? 그런데 그렇게 생긴 이 아이가 또 엄청 좀 안 좋은 병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거의 뭐 병원비가 뭐 억대로 드는 그런 아이를 혼자서 키운 거죠. 혼자서.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웠는지 그 보답인지 이 아이가 너무 잘 커서 전문직이 되었고 결혼도 하게 되었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분이 삶이 갑자기 뭐랄까 빈둥지둥이라고 해야 되나요? 갑자기 뭐 뻥 뚫린 거죠. 그러면서 그 지난 세월들이 참 허무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도대체 왜 그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 30년의 세월을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살았는지, 그 자신의 그 선택이 너무나 한스럽고 안타까운 그 한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오신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세월의 한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분도 굉장히 노년에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봤고, 이제 거기서부터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메시지가 좀 길어서 좀 설명을 짧게 하고 메시지를 듣는 위주로 진행을 할게요. 자, 그 행복한 미래 당신이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요? 하루하루 특별한 걱정이 아니라 그냥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런 모습을 보니 미래의 당신의 기분은 어때요? 괜찮기도 하고 마음이 짠하기도 해요. 그렇죠. 자,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해주고 싶은 지혜와 조언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직접 좀 편하게 전해주시겠어요? 괜찮아. 좋아요. 고민하는 것도 괜찮아. 고민해야지 답이 나오지. 더 힘들 때도 잘 견뎠잖아. 괜찮아, 또 지나가는 거야. 다 그러고 살아. 근데 넌 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잖아. 잘 챙겨서 또 챙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있잖아. 실천만 하면 돼. 생각 많이 하지 말고 조금씩 실천을 하는 거야. 너무 망설이지 마. 조금 부족한 거라도 그냥 행동해봐. 너무 망설이지 마.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고민하지 마. 실천해보고 생각해도 괜찮아. 충분히 그렇게 잘할 수 있어. 이미 능력을 많이 갖췄는데 너무 조바심 내지 마. 조금씩 풀어놓는 거야. 너무 혼자 오래 있는 것 같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를 즐겨. 자, 그나저나 현재 이 씨는 왜 이렇게 문제들 고민하는 걸까요? 자기 삶을 온전히 밖에다가 내보이고 싶지 않은 것 같아. 아, 왜 그럴까요? 나는 없고 아들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맞아요. 딱 그 점입니다. 이렇게 자신은 없는 것 같은 느끼기는 현재 씨에게 미래 당신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것도 내 삶이야. 음흠. 30년이 없어진 게 아니라 쌓여서 주춧돌이 된 거야. 아, 주춧돌? 그 주춧돌 위에 너의 세상을 펼쳐보면 되잖아. 아, 거기다가 든든한 집을 지으면 되잖아. 주춧돌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 이미 튼튼한 주춧돌이 있는데 고민을 너무 많이 하지 마. 그냥 너를 밖으로 드러내.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이제쯤 내놓아도 괜찮아 하면서 내놓으면서 다듬어지는 거야. 완벽하게 갖춰지고 내놓는 거는 아니야. 두들겨 맞으면서도 다듬어서야지 더 멋진 집이 되는 거야. 겁을 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군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동안 드러나는 것을 주저했던 걸까요? 욕심이 많은 것 같아. 뭔가 완성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대한 불안감도 있는 것 같아. 그렇군요. 또 하나, 자신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을 망쳤다는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너가 어렸을 때 잘못된 선택은 그때 상황으로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한 거니까 그것도 괜찮은 거야.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그 시간만큼의 아픔이 생겼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걸음이 됐다고 생각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걸음이 됐었으니까 더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마. 너가 없어진 게 아니라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해. 그 시간이 없었으면 너는 너의 능력이 아예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 너의 능력을 찾기 위해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괜찮아. 지금도 괜찮아. 늦지 않아.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능력으로 주변을 더 밝게 해줄 수 있어. 그 겁을 내면 안 돼. 너를 그냥 밖에다 던져놔. 던져놓고 싶어도 용기 없는 것. 그 용기 이제 가져도 괜찮아. 든든하게 생각하고 지나온 세월이 아깝다 하지 말고 그 세월이 너를 단단하게 했다고 생각해. 감사하다고 생각해. 그러지 않으면 너는 온실 속에 꽃이 됐을 거야. 조금만 안 맞아도 금방 죽어버리는. 그 세월이 너를 단단하게 만들었잖아. 괜찮아. 밖에 나가도 잘 꽃을 잘 피울 수 있어. 이제 밖으로 나갈 시간이 됐다는 거야. 너 혼자 너의 능력으로 혼자 꽃 필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괜찮아. 용기를 내도. 너 자신을 사랑하면서 용기 내도 괜찮은 시간이 온 거야. 그리고 힘들어하지 마.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어. 다 내색을 나눌 뿐이야.
너도 내색 안 하고 잘 살아왔지만 이제는 괜찮아. 힘들었다고 얘기해도 괜찮아. 괜찮아. 지금이 제일 예뻐. 자, 아닌 게 아니라 뭔가 삶의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방황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이나 진로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공부도 많이 했잖아. 그 공부한 거 아깝잖아. 다른 사람들 위해서 써야지. 괜찮아. 부족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마. 너는 너로서 괜찮은 거야. 너에게 오는 사람들만 해도 괜찮아. 일부러 찾아 나서지 마. 그냥 너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들에게만 해줘도 너는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야. 아하. 괜찮아. 충분해. 부족하지 않아. 좋아요. 세상의 잣대에 부족함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 살아온 인생 그 자체가 너의 이력이 되는 거야. 괜찮아. 당당해도 괜찮아. 주눅들어 하지 마. 충분히 멋지고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너에게 오는 인연들에게만 너의 능력을 보여줘도 충분히 괜찮은 삶이 되는 거야. 좋아요. 자, 그나저나 지나온 그 전 남편과의 인연은 도대체 어떤 인연이었던 걸까요? 너가 그 사람이 없었으면 혼씻을 꽃밖에 안 되는 거야. 아, 생명력이 없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너가 단단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역할이었어.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렇군요. 좋아요. 그리고 또 그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은 왜 이렇게 병에 힘든 과정을 거쳤던 걸까요? 그것도 그 애의 삶인 거야. 이제 괜찮아. 앞으로 괜찮아. 그 제 몫을 다 하고 살 수 있어. 엄마가 걱정 안 해도 돼.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너 인생 살면 돼. 좋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없이 얼굴 변하는 병이 갑자기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병에 대해선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너의 마음속 곳에 있는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야. 아하. 너는 아무 말 안 하지만 잘났다고 생각하잖아. 아하. 너가 그러지 않으면, 그런 시간이 없으면, 그런 시간을 겪지 않았다면 얼마나 기고만장할지 몰라. 너는 이쁘다는 거에 대한 고마움이 없었잖아. 아하. 아가씨 때 너 예쁜 모습을 생각해봐. 그때도 감사함이 없었잖아. 그냥 생긴 걸로 알았지. 이쁘다고 생각지도 않고 감사함이 없었잖아. 이제 앞으로 너의 더 예쁜 모습을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야.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 시간만큼 너가 그만큼 성숙해졌다고 생각해. 아직도 덜 여물어졌어. 아직도 어른이 덜 된 것 같은 그 마음이 좀 더 단단해져야 돼.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도 너의 능력은 너가 키워야 되는 거야. 사람은 다 그래야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커야 되는 거야. 남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자신이 덜 클 수 있는 방해꾼도 될 수 있는 거야.
이제 너 스스로 남은 생을 너 스스로 펼쳐가야 되는 거야. 도움을 받는 거 좋을 수도 있지만 너의 능력이 작아질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 시간은 잘 견뎌왔지만 앞으로는 너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야 되는 거야. 너의 그 아픈 시간, 너의 그 얼굴의 아픔을 잘 견뎌온 시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되는 거야. 괜찮아. 잘 견뎌왔어. 어떻게 더 견딜 수 있으면서 살아왔겠니? 잘 견뎌온 거야. 잘했어. 잘했어. 이제는 너 혼자 너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야. 방황하지 마. 괜찮아. 방황하지 마. 잘 살아온 거야. 내 삶이 없어진 게 아니야. 내가 더 단단해진 거야. 온실 속의 꽃이 어디서 살아갈 수 있겠니? 온실 속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온실 밖에 가면 바로 죽어버리는 거야. 나는 야생화가 되도록 즐기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예쁨 받을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가졌던 것 뿐이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괜찮아. 지금도 안 늦어. 괜찮아. 지금도 안 늦어. 고민하지 마. 마음 내킨 대로 하고 살면 돼.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다 지켜줄 거야, 천사가. 괜찮아. 이때까지도 지켜줬는데 앞으로 더 잘 지켜줄 거야. 너 힘으로 살아온 거 아니잖아. 너 힘으로 온실 속의 꽃처럼 온실 속의 꽃이 바깥에서 며칠이나 살 수 있었겠니? 너 힘이 아니었잖아. 너도 알고 있잖아. 너 힘이 아니었다는 거.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래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당신은 누구신가요? 얘를 지켜주는 수호천사야. 이름이 혹시 있으신가요? 특별히 이름은 없어. 그냥 항상 함께 같이 있는 거야. 그래요. 그래도 왜 이렇게 지금까지 남들과는 더 다른 힘든 삶이 있었던 걸까요? 얘는 힘들게 살아왔다고 해도 한 가지만 힘들지 다른 건 힘들지 않았어. 그냥 그러니까 그 고통을 견뎌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다른 거는 힘들지 않았잖아. 다 도와주는 사람만 있지. 아, 그렇군요. 너 거 가져가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다 챙겨주는 사람만 있었잖아. 너의 힘이 원래 약했던 거야. 그래서 힘들게 느껴진 것 뿐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2개, 3개 힘든데 너는 하나만 힘든 거잖아. 그거는 견뎌내야지. 그것도 안 견뎌내면 사는 거라고 할 수 없잖아. 근데 너는 그 힘도 없었으니까 힘들게 느껴진 것 뿐이야. 그래도 잘 견뎌왔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부터 시작이야. 좋아요.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래요. 이제 앞으로 가 어떻게 살아지는 게 좋을까요? 그냥 생각대로 살면 돼. 따뜻한 마음 가지고 있잖아. 힘이 갖고 있는 것 풀어내놓기만 하면 돼. 그렇군요. 밖에서 자꾸 얻으려고 하지 마. 너 마음속에 있는 걸로 충분해. 따뜻한 마음으로 힘든 사람들
그냥 쳐다만 봐도 괜찮은 거야. 그냥 한 번 안아줘도 괜찮은 거야. 굳이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 그냥 얘기만 들어줘. 그 사람들에겐 그것도 큰 위안이 되는 능력이 나한테는 있는 거야. 너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돼. 좋아요. 내가 마음을 조급하게 가지면 실수가 더 많아지는 거야. 지금까지 잘 견뎌봤듯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불안해하지 마.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잖아. 자, 여기서 잠시 이제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잘 들으셨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개인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이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도 좀 그 말투가 좀 딱딱하죠. 근데 이번 그 뒤에 그 상담 끝나고 하는 말투는 이건 좀 달라요. 이거는 좀 달라요.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딱딱하지 않아요. 자, 늘 이렇게 뭐랄까 그 개성이나 인격이 달라지는 느낌을 좀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천사들보다 그 개성이 굉장히 다르죠. 달라요. 다릅니다. 아주 그냥 시크한 천사도 있고 뭐 예전에 그 아기 천사 같은 천사는 막 너무 유쾌해가지고 그냥 막 웃음이 넘치는 그런 천사도 있었고, 그죠? 굉장히 뭐 그냥 달변인 그런 천사도 있었고 다양하죠. 그래요. 다 각자의 그 개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또 그래서 이런 말투 때문에 더 뭔가 좀 위험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이거 사전에 이거를 말해서 안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분이 이제 그 크게 이제 세 가지 괴로움, 고난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고 남편이 도망간 거, 그리고 아이가 그 굉장히 큰 병에 걸렸던 거, 또 하나가 이렇게 고생한 탓인지 정말 전에는 굉장히 좀 예쁘다는 소리 듣는 얼굴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얼굴이 확 변하는 병이 생긴 겁니다. 이유도 모르고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세월을 혼자 버틴 겁니다. 그 세월을 혼자서 그렇게 버틴 건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응? 자기 삶을 온전히 밖에 내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두려움, 왜? 나는 없고 뭐 자기 아들만 보이는 이런 삶. 그래서 더 이제 이렇게 자신을 부끄럽고, 특히 이분이 자책이 심했죠. 내가 내 발등을 30년의 세월을 찍었다는, 내 선택으로,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내 30년의 인생을 허비했다, 날려보냈다는 그런 아주 깊은 자책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분에게 하는 말이, 그것도 네 삶이다. 30년이 없어진 게 아니라 쌓여서 주춧줄이 된 거다. 그 주춧돌 위에 너의 세상을 펼쳐 보이면 되잖아. 거기에다가 든든한 집을 지으면 되잖아. 그런 것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 다 정말 고생해서 날아간 시간 같지만 그게 다 하나하나 쌓여서 주춧돌이 된 시간이었다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자신을 한탄하는 거 그만두고 좀 밖으로 나가서 본연을 드러내라.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렇게 내놓으면서 다듬어지는 거다.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나가는 게 아니다. 두들겨 맞으면서 다듬어야 더 멋진 집이 되는 거다. 겁을 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이것도 참 좋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너무나 좀 완벽하게 준비되어야지만 꺼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근데 정말 느끼는 건데, 그냥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다듬어가면서 하는 것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겪는 제일 정석대로 가는 길입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저 역시. 저도 이제 이 일을 시작하고 유튜브를 해야겠다는 마음만 2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2년 동안. 근데 그 2년 동안 그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했던 거죠. 시작을 못한 거예요. 2년 동안. 말만 겉에다 하고 다니고. 나 유튜브 할 거야. 준비하고 있어. 근데 정작 2년 동안 못하고 있다가 시작은 아주 어이없는 계기로, 뭐 여러분들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몇 년 전에 그 보람 튜브라고요. 왜 아이들 보는 그 보람이 튜브가 있잖아요. 그 보람 튜브가 유튜브로 해서 빌딩을 갔다는 뉴스가 막 그때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 정말
아니다, 이제 그냥 해야겠다. 더 망설이지 말고 그냥 해야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그냥 집에 있는, 그냥 쓰고 있는 휴대폰 앞에 갖다 놓고 무작정 찍었어요. 무작정 찍은 게 지금 채널에 제가 그 안내 영상 소개로 첫 영상 아직 있습니다. 첫 영상. 저 초심을 담아서 찍었던 영상.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메시지 방송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심리학 감리하는 이런 컨셉이었고 실제로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상담하면서 나오는 메시지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나만 듣기 너무 아까운데. 그래서 이걸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고, 공개했는데 너무 또 반응이 좋았던 거고, 이젠 또 아예 또 그렇게 또 좀 채널 컨셉이 좀 굳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예전 초창기부터 들었던 방송들은 그 예전 방식의 그런 강의를 더 바라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자, 아무튼 말 좀 길어졌네요. 그런 겁니다. 모든 것들이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냥 때로는 이런 것들이 나를 어떤 움직이게 하는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은 그땐 그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으로 생각한 거니까 그것도 괜찮은 거다. 그러면서 이제 온실속 가처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너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전 남편의 인연도 너가 그 사람이 없었으면 온실속 꽃밖에 안 되었을 거다. 생명력이 없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 단단해졌다. 고마운 존재로 생각해라. 그리고 또 이제 그 아들의 병에 대해서도 그것도 그 애의 삶인 거다. 그래요. 이렇게 자식 때문에 힘들어서 오신 분들,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 오신 분들, 부모님 마음은 대부분 내가 뭘 잘못해서 애가 이러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런 정말 안타까움이 오죠. 근데 그러셨던 분들도 이 최면 속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건 그냥 그 애의 삶인 거야. 네 잘못 아니야. 이게 마치 제3자가 그냥 속도 모르고 하는 얘기 같은 느낌일 수도 있는데, 정작 본인은 너무나 그렇게 안타깝고 애 같아서 왔는데 정작 본인의 무의식 속에서는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 그래요. 이것도 참 우리의 무의식은 다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얼굴이 변하는 병에, 알 수 있는 병에 걸린 것도 자신이 그 예뻤던 시절에 감사함이 없었다. 그러지 않았으면 교만했을 거다. 그래요.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왜 애들한테 뭔가 이렇게 정말 선물 하나 줬는데 별로 좋아하질 않아. 이거 말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럼 이렇게 뺏어갑니다. 아니 그거 왜 뺏어가 또 이러죠. 그죠?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가진 거를 소중히 여기면 더 주고 싶잖아요. 그 아이가 너무 고마워하면 나중에 또 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아이가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래? 이게 너한테 별로 중요한 게 아닌가 보구나. 뺏어가죠. 뺏어갑니다. 그럼 그때서야 알죠. 아닌데 그거 나한테 중요한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단순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삶에서 정말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감사함을 모르면 뺏어가죠. 근데 감사함을 알면 더 감사할 일이 생기죠. 너무나 단순하지만 중요한 이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수호천사가 지켜줄 거야 이러면서 너 힘으로 산 거 아니잖아. 온실 속에 그 하처가 어떻게 너 힘으로 살았겠니? 며칠밖에 못 살았을 거 아니야. 너도 알잖아. 너 힘이 아니었다는 거. 그래요. 사실 정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정말 너무 힘들고 힘들지만 죽을 것 같지만 돌아보면 그걸 어떻게 버텼나. 그게 정말 내 힘만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이분에게 너는 그 한 가지만 힘든 거잖아. 한 가지만. 다른 사람들은 2개, 3개 힘든 건데 넌 그 한 가지 힘든 거잖아. 물론 한 가지만은 아니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분 곁에는 그래도 스스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자신은 그 한 명 빼고, 전 남편 그 한 명 빼고 다른 사람들이 다 도와줬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와준 사람이 많은 건 사실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절을 버텨질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말이 그렇지 아무리 도왔다고 한들 가까이 옆에서 도와준 사람만 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개인적인 내용이었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제 공통 질문 하는 거였는데 여기서 또 너무 좋은 질문 내용이 나옵니다. 좋아요.
혹시 이렇게 세상에 살고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말은 따로 없으세요? 다 본인께 제일 크다고 생각해. 본인 고통이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마. 견딜 만큼 주는 거야. 그 견디면 못 참고 목숨을 끊는다든지 다른 사람을 해친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더 유교과가 나는 거야. 더 큰 고통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야. 자기 양심에 맞게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시간이 걸릴 뿐이야. 남들과 비교하면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왜 이리 오래 걸리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그냥 무던하게 지나가면 되는 거야. 한 발 한 발 걸으면 되는 거야. 그렇군요.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있는 거야. 왜 저렇게 사는데 저렇게 잘 살 수 있지? 하고 생각하는 건 너희들이 생각하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더 큰 차원이 있는 거야. 자기 차원에서 자기 상황에서 제일 양심에 맞는 행동만 하고 가면 되는 거야. 힘은 들겠지만 그래도 견뎌야 되는 거야. 견디지 못하면 또 그렇게 또 살고 해야 되는 거야. 이번에 끝낼 수 있도록 그냥 비교하지 말고 비교하지 마. 좋아요. 비교하면 자신이 다 망가지는 거야. 그렇군요. 나는 나라고 살아가면 돼. 힘들지만 그 능력은 다 주어진 거야. 살아갈 수 있는데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 있을 뿐이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돼. 좋아요. 아까 말씀 중에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면서도 이렇게 잘 살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못 보는 다른 차원의 판단이 또 있어. 아하.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내 작은 눈으로 보면 억울해 보이고 답답하고 화도 나고 뒤집어 엎고 싶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더 큰 차원의 섭리가 있는 거야. 그렇군요.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해야지.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돼. 그 실력을 안 기르면 또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 거야. 좋아요. 자, 어쨌든 그러면 그런 실력을 키우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걸까요? 조용한 시간에 명상도 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 얘기도 듣고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기도 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안 해야 되고 그러다가 슬프면 울면 되고 혼자서 실컷 울고 나서 웃을 수 있으면 괜찮아. 그러고 살면 돼. 시간이 걸릴 뿐이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언제까지 계속 울고만 있을 거야? 우는 시간을 줄여봐. 1시간 울던 걸 30분만 울고 30분 울던 걸 10분만 울고 움직여. 책을 보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든 길을 찾아가. 좋은 길을 찾는 눈을 길러야 되는 거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키워야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 길을 열고 남의 말도 듣고 책도 보면서 내 능력을 키워야지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야.
내 생각에 파묻히지 마. 우리는 백사장의 모래알 같은 존재밖에 아닌 거야. 좋아요.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사건, 세상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원망하고 저주하는 사람에게 어떤 조언 해주고 싶으세요? 남을 원망하고 저주하게 되는 것도 본인이 선택하는 거야. 어떤 일을 하나 선택할 때 인생이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그 선택의 순간에 선택을 잘하는 게 인생의 길이 달라지게 만드는 지름길이야. 그러면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나의 능력을 키워야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눈을 키우고 그 능력을 키워야지 너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좋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인생이 정해진 게 아니야. 나의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180도로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그 달라질 수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해. 이러면은 이렇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하지 않고 그 원인을 바깥으로 찾으러 가는 거지.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 내가 한 번 선택을 잘못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선택에 자기의 능력을 키워야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다고 고통이 없는 거는 아니야. 고통이 있지만 잘 견딜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좋은 길로 가는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지. 근데 한번 처음 갈라질 때는 작은 간격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점점 넓어져서 이제 못 찾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선택할 때 잘할 수 있는 내 능력을 키우는 게 우리가 사는 이유야. 좋아요. 선택을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장소에 가고 좋은 책을 만나고 좋은 체력을 기르는 게 급선무야. 그런 걸 하지 않고 좋은 걸 찾는다는 것은 그냥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 그렇군요. 혹시 지나온 잘못된 선택에 자책하고 후회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것도 너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 고통의 시간을 줄이는 거는 내 몫인 거지. 그 고통의 시간을 후회와 절망 속에 시간을 길게 늘리는 거는 너 인생을 갉아먹는 거잖아. 그걸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 알아차릴 수 있는 사고력을 안 길러. 요즘 사람들은 그 사고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 사고력보다 감정이 앞서는 거지.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거야. 그 사고 나는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거야.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야. 참을 땐 참아야 되지만 말을 할 때는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지. 잠시 동안에 손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게 진정한 능력이라면 결과는 좋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슬퍼하고 있을 것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떻게 할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야. 왜가 아니라 어떻게를 먼저 생각해야 돼. 그렇군요.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그게 더 중요한 선택인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좋아요. 그래요.
아무튼 요즘 세상에는 자신이 뭐가 안 되는 것, 세상 탓을 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좀 세상 탓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세상 탓을 해서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세상 탓만 하고 있어서 나에게 이득이 있으면 계속 그러면 돼. 근데 생각해서 세상 탓하고 있는 게 나한테 이롭지 않다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빨리 생각을 해야지. 생각하는 게 사람이잖아. 이게 정말 나한테 좋은 행동일까? 이게 정말 나한테 좋은 생각일까? 생각해보면 아는 거잖아. 나 손해날 짓 하지 마. 이렇게 해서 내가 손해나는데 왜 손해날 짓을 하고 있어? 어리석은 일이잖아. 복습하려고 하지 마. 똑같은 일을. 진보를 해야지. 똑같은 실수 반복하는 것은 내 삶을 깎아먹는 아주 안 좋은 습관이야. 어떻게 해야지 더 좋을까? 어떻게 해야지 더 내가 나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좋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고 애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본인 자신부터 바꿔야지.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데 알고 보면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야. 자기 이익을 챙긴다고 하지 않으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게 세상 사람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는 어려운 문제인데 양심의 문제인 것 같아. 양심. 각각의 사람이 양심이 제대로 돼 있으면 세상이 아름다울 것 같은데 그게 참 힘들어. 그래도 제대로 된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 옆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야.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지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이 올 수 있어. 남 탓하지만 네가 좋은 사람이 되면 너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야. 나부터 먼저 챙겨야 돼. 남 챙기는 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없는데 남만 챙긴다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나부터 챙겨야 돼. 내가 먼저 멋진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 그러면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야. 그러면 또 더 큰 힘이 생겨서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거야. 세상 탓 하지 마. 작은 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면 그런 사람 많아지면 되잖아. 그런 사람 많아지면 나쁜 사람 빨리 물리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지 않아. 사람들은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안 좋은 거를 눈 감아주고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우선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생기게끔 만들면 되잖아. 그럼 세상도 좋아지는 거야. 남 원망하지 마. 그 선택도 너가 한 거잖아. 남 원망해서 좋아진다고 하면 그럴 수가 없어. 그거는 법칙이야, 법칙. 그래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남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바꿔줘. 그러니까요. 너부터 바꿔. 너가 다른 사람 바꾸고 싶어 하는 건 너 욕심이잖아.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안 맞으면 안 보면 돼. 고치려고 하지 마. 고치는 것도 어느 시점까지지 근본적인 거는 안 돼. 그 사람이 고쳐야 되는 거야. 좋아요. 인연을 끝까지 가져가려고 애쓰지 마. 여기까지 다 하고 끊어내는 것도 인연인 거야. 그만큼의 인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100% 180도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이 가지는 능력이 아니야. 난 내가 이 정도 선에서 그만하고 싶다면 그만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너부터 바꾸든지. 좋아요. 좋아요. 남들은 너 안 바꾸고 싶겠니? 남들도 너 바꾸고 싶어. 참고 말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벌써 절교하고 갔을지도 몰라. 너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너도 그렇게 생각하면 아닌 거야. 좋아요. 좋아요. 이제 세상 사람들 꼭 전하고 싶은 말 있다면 이제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안 좋은 뉴스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지만 그것도 다 본인이 끌어당기는 거야. 불안해하면서 끌어당기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요즘에는 내가 불안하지 않아도 세상에 너무 혼탁해져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총체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만 내가 든든하게 서면 그런 일을 잘 겪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좋은 사람들로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힘들기는 하다, 세상이. 그래도 우리가 좋은 사람이 더 많은 세상이잖아.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불안해하면 진짜로 그런 일이 생겨. 그냥 어두운 밤길에 저쪽에서 사람이 와도 안전하게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지나가는데 나를 해치면 어쩌지 하면 상대방이 없던 마음도 생기는 거야. 내 생각과 내 마음가짐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야. 남 탓하는 거 안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요? 어려운데. 혼자 있는 것도 좋은 건 아니야.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과 있을 때도 내가 없으면 또 그것도 좋은 사람이 아니야. 나도 있고 너도 있어야 좋은 사람인 거지. 이게 기본적으로 현대 사회의 문제일 수가 있어. 존중해주는 게 없어졌다고나 할까? 나만 괜찮으면, 나만 이득이 있으면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지. 교육의 문제일 수 있어. 한 명이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개개인이 바뀌어야 되고 제도적인 것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렇지만 내가 사회적 지위나 어떤 게 더 높은 사람일수록 더 좋고 멋진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힘든 것 같아.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주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은 과도기 역할인 것 같아. 세대 교체가 많이 되어야 돼.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야. 내가 나만 옳고 상대방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나도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상대방도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는 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돼. 근데 나 혼자만 기른다고 되는 거는 아니야. 총체적인 교육의 문제도 있고 사회 분위기도 문제가 있어. 근데 한 명 한 명이 깨우치면 좋은 사회가 되겠지. 좋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앞으로 남은 삶을 살 현재 씨에게 꼭 전화 말했다고 이제 마무리 주시겠어요? 괜찮아. 너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돼. 너가 가지고 있는 것만 충분히 주변 사람한테 줘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 너 삶이 너가 가장 힘들어하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너가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는 그 시간을 견뎌왔으니까 너가 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감사하게 생각해. 그거를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결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장점이라고 생각해. 그 시간이 없었으면 너가 올바로 클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좋은 어른으로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괜찮아. 좋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당신들이 함께하고 이끌어주고 도와줄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지. 그러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체험했던 여러 장면 중에 당신에게 가장 좋았던 장면을 다시 봅니다. 하나, 둘, 셋.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지나왔다는 게 너무 행복해. 지나갔다는 게 어떻다고요? 지나왔다는 게 너무 행복해. 아, 그래요.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너무 교만하고 너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속 좁은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감사해야지. 그래요. 맞아요. 자, 이 멋진 느낌으로 당신을 가득 채우고 이제 기분 좋고 상쾌하게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5, 심호흡 크게 하시고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 지금 기분 좀 어떠세요? 힘이 쫙 빠져. 그렇죠. 그래요. 아주 엄청난 상담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나요? 잘 들으셨나요? 오늘 정말 좋은 메시지들 많이 있었죠?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좀 길어서 그냥 좀 짧게 얘기할게요. 일단 몇 가지 정말 중요한 메시지 다 짚어보면 남 탓하지 말라라는 얘기,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좋은 선택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왜 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이기적이고 저렇게 살면서도 왜 이렇게 잘 살지? 이런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지? 하는 건 너희들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더 큰 차원이 있는 거야. 더 큰 차원. 그래서 다들 자기 차원 안에서 자기 상황에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야. 이런 말을 하죠. 특히 이제 저렇고도 잘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못 보는 다른 차원의 판단이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뭐 그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어떤 과정이 있거나 그런 것처럼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작은 눈으로 보면 억울해 보이고 답답하고 화도 나겠지만 막 뒤집어 엎고 싶고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더 큰 섭리가 있는 거다. 우리의 그 작은 시선으로는 그래 볼 수 있지만 더 큰 차원에서는 다 그 자신의 그 인과응보에 따라 다 가고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더 잘 살기 위해선 좀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실력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곳에 가고 그런 좋은 선택을 하는 걸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뭐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해봐야 안다는 거죠. 선택도 내가 해봐야 좋은 선택을 하게 되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들 키울 때 다 엄마 아빠가 다 선택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막상 사회에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좌절하는 분들 정말 많이 만납니다. 저는 정말 내가 그렇게 정말 누가 보기엔 엄친 딸로 그냥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이 세상에 딱 나가자마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철학가인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이런 게 있어요. 너희 자식들이 실패를 통해 배울 기회를 빼앗지 말라. 그런 실패와 실수를 해봐야 그거만큼 좋은 교육이 없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다 그런 것들을 단축시키려고 하죠. 조급하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인생에 좋은 큰 교훈을 배울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 그러려면 그럴수록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경험해보고 체험해봐야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소위 말해서 똥인지 된장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이라고 해서 고통이 없는 건 아닌데 견딜 수 있다. 처음에는 그 선택의 범위가 요만한 범위 안에서 범위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선택이었다가 점점 그런 것들이 삐져나가는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은 점점 길을 잃게 되는 건데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연습을 해야 된다.
또 이런 말이 나오죠. 왜가 아니라 어떻게를 생각해야 된다. 사람들은 다 뭔가 안 좋은 일 생각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 왜라는 게 좀 이런 거죠. 정말 그 어떤 원인을 알고 싶다는 것보다 좀 뭐 억울한 거죠. 내가 이런 일을 왜 당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막 뭔가 그 큰 물건을 짊어지고 가다가 갑자기 다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빨리 주워야죠. 하나라도 빨리 주워야죠. 근데 엎어졌다고 아이고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막 한탄하고 누가 여기다 돌을 갖다 놨지 그 사람 탓하고 그거 할 시간에 이건 다 쏟아져서 흘러가 버리고 없잖아요. 우리는 이런 우울을 범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하나라도 더 움직여서 그 하나라도 더 건지면 되는데 그 하나라도 더 건지면 되는데 어떻게 이걸 수습할지가 아니라 자꾸 왜 이러다가 그 하나라도 구할 수 있는 거 못 구하게 되는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길을 놓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왜 생겼는지 한번 조용히 침잠해보는 시간이 중요히 필요하죠. 그런데 때로는 이 왜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한 게 있다. 왜? 그 왜를 우리의 의식 수준과 시야에서는 알 수 없을 때가 더 많으니까. 더 큰 계획 안에 있는데 우리는 요밖에 모르지 못해서 어차피 알 수 없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시간만 허비하고 나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세상 탓을 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세상 탓을 하는 게 나에게 이득이 되면 계속해도 된다. 그런데 그래서 뭔가 이롭지 않으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예전에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나왔던 그 큰 대표적인 컨셉이 이거죠. 내 영향력의 반원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영향력의 반원. 어떤 거는 나의 의지와 나의 영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거는 내 영향력 밖에 있는 문제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영향력 안에 있는 걸 보지 못하고 자꾸 그 내가 어차피 할 수 없는 그 밖에 있는 것들을 자꾸 쳐다보고 하면서 괴로워한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여기 돌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아니 저 절로 가 하면 빨리 이 돌이 알아서 움직여야지 왜 안 움직이고 있어? 이 돌멩이 앞에 갖다 놓고 이 돌은 왜 안 움직이는 거야 도대체? 이러면 괴로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이 돌은 움직일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래 귀찮지만 내가 치워야지 이러면 해결될 걸. 그 돌 앞에다 놓고 일장 연설을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겠냐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렇게 세상이란 돌덩이에 그렇게 탓을 한다고 그게 이득이 되면 해도 된다? 아니면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세상을 바꾸는 법, 작은 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면 그러면 거기에 더 많은 좋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더 좋은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 나쁜 사람들도 자연히 물러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먼저 멋진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남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안 바뀌어져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죠. 너부터 바꿔. 그리고 인연이라는 걸 끝까지 가져가려고 애쓰지 마라. 여기까지 끊어내는 것도 인연인 거다. 그래요. 어떤 인연은 아주 짧은 역할을 가진 인연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너무 모든 인연이 다 길고 끝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도 이것도 욕심인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아주 딱딱하고 무뚝뚝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마지막에 웃었죠? 어떤 말을 하시면서 남들이라고 널 안 바꾸고 싶겠니? 남들이라고. 남도 너를 바꾸고 싶어. 이미 절교하고 갔을 수도 있고 네가 모르는 걸 수도 있지. 그래요. 남도 나를 바꾸고 싶어 하는데 그 남이 나를 바꿀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바뀌겠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제일 빠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자꾸 뭔가 세상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하는 거 이것도 내 불안이 끌어당기는 거다. 그 어두운 발길에 그냥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냥 괜히 저 사람이 날 해칠 것 같고 그러면 그런 마음이 어떤 사람도 자꾸 한번 쳐다보게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좋은 사람에 대해서 그 나도 있고 너도 있는 그렇지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쉬운 건 아니지만 한 명 한 명 깨우치다 보면 될 거다. 아무튼 오늘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정말 많은 그 연구소 멤버 회원분들이 추천해줬던 영상이고요. 좀 길어서 짧게 요약하자면 이분이 너무 참 그 30년의 세월을 자책하면서 너무나 힘든 세월을 살았죠.
자신이 선택한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그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병이 생긴 그런 아들을 혼자서 힘들게 키웠고 얼굴도 갑자기 변해버리는 이상한 알 수 없는 그런 세월들, 그 세월을 혼자서 감당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날아간 시골이 아니다. 그것이 다 너의 삶의 주춧돌이 된 거다. 그런 것들이 다 너에게 도움이 됐던 세월이었고, 그러니 그런 것들을 너무 자책하지 말고 거기에 더 좋은 집을 세워라. 그런데 그걸 더 드러내는데 거기에서 너무 완성된 모든 갖춰서 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꺼내고 부딪히고 부대끼면서 깎이고 그래야 더 좋은 집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너를 꺼내라. 그 보강되는 내용으로서 이제 뒤에 공통질문에 사람들에게 더 좋은 선택을,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연습해야 된다, 해봐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너무 내용이 좋아서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만큼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시간도 많이 좀 지났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 소감 영상 들으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저녁 되시고요. 또 한 주 잘 보내시기 바랄게요. 그나저나 오늘 미래에 보내는 현재를 보니 어떠셨어요? 그냥 그래도 잘 살고 있네. 그렇죠. 네, 그래 너가 고민하고 하니까 또 이렇게 살아와지는 거고. 그래요. 그래도 잘 견뎌왔네라는 생각 들고. 그래요. 괜찮아. 고민하는 것도 괜찮아. 고민해야지 답이 나오지. 더 힘들 때도 잘 견뎌왔잖아. 괜찮아. 또 지나가는 거야. 다 그러고 살아. 그리고 그냥 넌 또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잖아. 잘 챙겨서 그런 말을 진짜 했다고요? 실천만 하면 돼. 생각만 하지 말고. 조금씩 실천하는 거 너무 망설이지 마. 조금 부족하긴 해도 그냥 행동해봐. 너무 망설이지 마.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고민하지 마. 실천해보고 생각해도 괜찮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이미 능력을 갖췄는데 너무 조바심 내지 마. 조금씩 풀어나는 거야. 너무 혼자 오래있는 것 같아.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즐겨. 라고 시작해서 정말 엄청난 이야기들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본인이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기억나세요? 아니요, 지금 기억 안 나세요? 이 부분 기억 안 나고. 그러니까요. 신기하네요. 그렇죠. 주변에도 이거 체면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근데 안 하고 싶었어요. 나보고 해보라고 했을 때도 안 하고 싶었는데 제가 아는 선생님 보고 한번 가보라 했더니 3년은 기다려야 된다는데 있었길래 그래서 내가 나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내가 바로 다른 거 진짜. 그런데 다 인연이 때가 있습니다. 네네. 아무튼 오늘 너무 스스로 본인을 천사라고 얘기하는 존재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녹음된 거 들어보세요. 네. 이 말할 때 본인은 말투도 틀렸고요. 굉장히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확신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그 느낌이 다른 어디서부터 온 게 아니라 본인 안에서 나왔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혹시 이런 내용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음성을 좀 공개해 줄 마음은 없으세요?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해도 그러면 괜찮아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요즘 바빠서 바로바로 편집을 못하지만 네네. 꼭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무튼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저도 선생님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네, 저도 그래요. 기도할게요. 그래, 고생하셨고요. 네. 그리고 은성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먼 길 조심해서 내려가시고요. 그래, 잘 들어가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